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9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일요일입니다. 네.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요. 272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네. 레리킹이 내게 불행한 날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휴렌 박사는 문제는 언제나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우리에겐 호호포노포노가 있다. 신성에게 계속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정화하는 한 나는 무한지대로 돌아갈 것이다. 네,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문제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나 발생한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 생각과 다른 거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문제로 받아들이느냐, 이걸 잘 해결할 기회로 받아들이느냐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그 기준, 신념이라는 그 기준이 사라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요. 내 생각과 다. 세상은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해결 방법은 내가 내 신념, 내 생각을 찾아서 신념도 생각이고 모든 것들을 찾아서 계속 내 신념이라는 거는 뭐냐면 저항의 산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신념은 내가 좋아서 지나간 거는 기억을 잘 안 해요. 근데 싫어했던 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의 산물. 내가 싫어하는 거,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경험하기 싫어하는 거, 밀어내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신념, 저항의 산물이잖아요. 내 신념. 그래서 그 신념을 계속, 이거를 계속 없애지 않는 한은 계속 그냥 뭐 힘들게 가는 거죠. 그냥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내 고집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밀고 가려고 하는 게 무의식 중에 굉장히 많죠. 다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두려움을 더 근본적으로 더 두려움을 더 즐기면서 그걸 헤쳐나가면 점점 죽을 것도 없는데. 그렇죠. 죽을 것도 없다면 아유 죽어도 좋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자 하고 막 그러면 그런 뭐가 없어요. 내 생각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생각한 거니까 신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념대로 저항하니까 경험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제 맥락을 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정화하면서 사랑합니다를 하면 내가 내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냥 평화롭고 원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상태로 되는데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계 짓고 있으면서 그대로 있다. 근데 그걸 아주 나인 것처럼 최고가 뭐예요? 자부심. 내가 최고야. 내 말이 맞아. 내가 옳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옳다라는 걸 내려놨을 때 내가 무한대로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로가 보내는 신호를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제로가 보내는 표현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표현조차 없을 정도로 그냥 있어야 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계속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의 신호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다. 신성의 신호를 주파수에 딱 맞추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은 어때요? 사랑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거는 내가 우주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파수, 원하는 걸 보내달라고 하는 거, 받아야 되는 거, 그게 사랑과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의 주파수, 신성의 신호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또한 깨달음을 막는 걸림돌. 깨달음을 막는 걸림돌이 있어요. 뭐야? 나의 기억. 내 기억이 걸림돌이다. 근데 그걸 맞다고 끝까지 갖고 있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근원에 엄마가 버리지도 않았는데 버렸다 그러는 거 버리지 않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엄청 편해요. 순간 아직 100%는 이제 해가는 과정이지만 순간 무슨 일이 있으면 아 그래 안 죽는데 뭐 엄마가 안 버렸는데 뭐 버렸나 안 버렸는데 버려서 죽을까 봐 안 죽는데 뭐 하니까 굉장히 마음 편안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기억, 내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엄마가 아기 낳으러 어떻게 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기 낳으러 동생 낳으러 엄마가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갔는 줄 착각했어. 근데 그래서 어떻게 왜? 날 버리면 나 혼자 커야 되나? 나는 뭐야? 혼자 못 커. 죽을 것 같아. 결국 내가 죽을까 봐가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근원으로 찾아가면 내가 죽을까 봐가 있다는 거죠. 그 죽을까 봐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겹겹이 그냥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대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죽을까 봐를 가지고. 그래서 근원에 찾아 들어가면 3번에서 5번을 왜를 찾아 들어가면 근원의 죽음과 맞닥뜨려진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과 그래서 그냥 뭐 죽지 않는데 뭐 다 해결될 건데 뭐 하니까 편안하게 일이 더 잘 돼요. 편안하게 오히려. 근데 그걸 계속 죽을까 봐를 듣고 있으면 저 결국 죽을 일을 만든다. 죽을까 봐를 하면 이상한 일들을 만들고 죽을까 봐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내 신념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계를 갖게 되고 또 다른 사건을 또 만들게 되고 계속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과거의 사건들, 그다음에 프로그램들. 계속 프로그래밍이 된 게 있어요. 내가 죽을까 봐막 방어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프로그램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믿음. 믿음도 내 사건 기억으로 인해서 나는 버려질 것 같아. 버려지면 안 돼. 그죠? 버려지면 안 되는 거는 버려질까 봐가 있는 믿음이 있을 것이고 한계들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믿음의 한계를 짓고 있어요. 거기에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계속 정화하면서 정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듣고만 말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 해야 된다. 순수한 영감의 주파수를 맞춘다. 순수한 영감의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한다. 그렇죠? 그 영감을 실행에 옮길 때 상상 이상의 기적들이 발생한다. 그 영감을 실행에 옮기면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나의 그 이상의 그 무한의 능력이 그냥 펼쳐지는 거죠. 그 이상의 기적들이 발생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히 노력해서 일을 반복하는 일뿐이다. 나는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 들려오는 목소리들의 음색에 집중하면 영감의 소리를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내 에고의 목소리와 영감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에고의 목소리는 다급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영감의 소리는 더 온화하거든요. 에고의 소리는 200 이하의 다급한 목소리가 있고 200 이상의 점점 목소리가 음색이 그러니까 다 의식이 다 있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 자체의 전체적인 의식의 또 어떤 수치가 또 있지만 이 목소리 모든 것들 그래도 다 있죠. 책에도 의식 수치가 다 틀리고 책마다도 다 틀려요. 모든 사람, 모든 것들, 물건들, 모든 것들이 다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에도 있는데 이분은 에고의 소리는 다급하다. 왜냐하면 소리가 있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내가 분노로 얘기를 하느냐. 일찍 와서 행동을 계속 반복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막 성공할 수 있겠어 하고 막 하는 거랑 있잖아요.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그걸 몰랐어요 예전에는. 나는 똑같은 말을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성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도망가. 꼭 미팅하고 나면 기분이 찝찝해. 왜 그런가 봤더니
분노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도 분노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느냐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분노와 사랑. 그러니까 내 의식에 따라서 음성도 막 나가겠죠. 내 의식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그러니까 의식 수치에 맞는 수치스러워서 하는지 뭔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수치스러워 죄책감을 가지고 막 있는 사람들은 남이 자꾸 뭔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자꾸 느끼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유발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유발하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유발도 한다는 거죠. 서로 양방 에너지가 파장이 뭐가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막 반응하는데 가만히 스탑하고 있어. 그러면 부딪힐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탑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 유발을 시켰든 안 시켰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고는 또 이제 이쪽에서 한편에서 막 한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이긴 줄 알잖아요. 이겼다 말았다 생각하든 말든 그것도 상관없다. 그냥 내 의식이 편안하고 내가 흔들림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연습을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흔들림이 없는 거. 그래서 각각의 내가 여기서 화낸 거는 화낸 사람은 그 업을 자기 세상에서 또 업을 가져갈 것이고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반응을 하면 그 업은 또 내가 또 쌓은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사랑으로 그냥 흔들림 없이 있으려고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왜 반응할까? 반응하는 거는 나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이게 뭔가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파동이 있어도 내가 편안하게 사랑으로 있으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소리에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 나의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화하다. 영감의 소리는 뭐예요? 사랑으로 가까워지면 온화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까딱하면 속기 쉽다. 거친 목소리도 부드러운 목소리도 모두 에고의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완전히 부드러운 목소리와 에고의 목소리를 구분을 하려면 내가 달라져 있으면 돼요. 내가 사행심이 있으면 사행심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같이 출렁거려서. 내가 사행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행심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의식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지금 삶에서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 영향 끼칠 수 있는 거는 의식이다는 거예요. 의식이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간혹 질문을 던진다. 그 목소리를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게 당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신성과 영감은 그 목소리들 뒤에 있다. 그쵸? 사랑은 목소리가 없어요. 그냥 소리가 고요하다 그러셨어요. 고요해요. 그래서 그냥 고요한 상태로 있는 거지 이 지금 내고 있는 거는 에고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에고의 소리에서도 어떻게 의식 수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성과 영감은 그 목소리 뒤에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들은 목소리 뒤에 있다. 호호포노포노를 계속 실천하면 무엇이 진짜 영감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가 점점 더 분명해진다. 슈렘 박사는 늘 우리에게 강조한다.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지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화분에 씨앗을 바로 보고 뽑아서 내시는 분이 선생님이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바로 씨앗을 뽑아낼 정도는 아닌 거예요. 아직은 보면. 그러면 뭐예요? 꽃이 왜 이렇게 났을까? 잎사귀가 왜 이렇게 썩었을까? 왜 썩어 들어가고 있지? 왜 누래졌지? 썩고 있네? 그걸 알아차리면서 차고 들어가야 돼요. 영감이라는 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그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팀에서 굉장히 빠르게 직급이 올라간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 사랑과 사랑이 결합이 된 거죠. 엄청 큰 거죠. 제가 하는 일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팀과 단합이 되어야 되는, 단합이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요. 1배, 두 사람이 했기 때문에 2배가 아니에요. 20배, 2000배가 나올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걸 엊그제 어떤 팀이 두 분이 증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 거야. 싫어? 나는 내가 잘하는 게 저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 싫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각 놀아요. 각각 따로따로 해요. 일보다도 약해져요. 왜? 싫어? 나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라는 거를 내가 느끼고 있는지를 보고, 그렇다면 내가 1인 것조차도 못하고 깔아앉는다는 거죠. 근데 1과 1이 만났는데 사랑으로 서로 뭔가를 뭉쳐가지고 그 시너지가 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거를 그저께 증명해 보이스라고 해서, 진짜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 우리 일이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마음과 마음이 맞춰서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면 된다. 이타심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것부터, 내가 먼저 때문에. 그게 왜요? 어릴 때 사건으로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가 죽을까 봐라는 것 때문에. 겉에서는 그래요. 친절한 것 같아. 속에서는 하고 있어. 무의식에 이게 하고 있잖아요. 두고 봐라 하면 이게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겉에서 웃고 있는 것이, 현재 의식에서 웃고 있는 것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뻥 하고 두고 봐라. 너 내가 엄마한테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 너 나를 버렸지? 버리긴 언제 버렸어. 안 버렸잖아. 잘 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크고 있잖아.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슈렌박사는 늘 우리에게 강조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요 그랬죠. 사람마다 다 틀리다. 깨달음의 문은 언제 어느 때든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깨달음의 문은 뭐예요? 언제 어느 때든 열린다. 항상 선생님이 감사한 거는 쉽다라고 저희들한테 믿음을 주신 거. 깨달음은 쉽다. 그렇죠? 깨달음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 책을 읽는 순간에도 산책하면서도 개를 쓰다듬는 순간에도 올 수 있다. 각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고 하고 있는데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는 순간 내가 각성해서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결단을 했을 때, 나는 정말 정말 생각을 없앨 거야. 나는 끝까지 그냥 이 생에 가기 전에 내 생각을 없애고 싶어. 고요해지고 싶어요. 빛으로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내가 결정을 하고 나면 거기에 관련된 어떻게 하면 되지가 나올 거예요. 결정이 되었다면. 결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원래대로 살 것이고, 결정되고 나면 책을 읽든지 산책을 하든 아침에 뭐 밥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상황이냐는 중요하지가 않다. 어떤 상황인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 깨닫고 싶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내 생각의 그 근원에 가서 자꾸 제맥락을 하겠죠. 근데 별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엄마 그냥 복수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 그렇죠? 엄마 계속 말 안 만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엄마 계속 안 만나고 으이씨 하면서 막 있죠. 신나게 막 다녀. 이게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 그래서 그래, 엄마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렇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도 그래, 엄마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딸이 조금 있으면 이제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이게 엄마가 해줬던 그 마음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모르죠. 근데 그렇게 심한 고통을 느끼고도 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더 낳고 하나 놓고 안 놓은 분도 계시던데 또 낳고 또 낳고 막 이래요. 그쵸? 저는 3까지 낳았는데 진짜 살짝 '아이고야 자 어떡하노.' 인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그 순간을 또 엄마가 되려면 다 겪어야 되는 순간의 그 고통이 있어요. 아가씨들은 몰라요. 아가씨들은 모르죠. 예. 남자들은 또 경험을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쵸? 얼마나 큰 그 아픔이 순간 그냥 막 천장이 그냥 갈라지는 것 같은 그냥 막 완전 진짜 몸이 찢어지는 듯한 그 순간의 고통을 속에서 진짜 새 생명이 탄생이 되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그때 인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있을 때 그걸 모르는데 그쵸?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그 엄마가 따뜻하게 해 주었었던 그 느낌들이 있어요. 네 몸조리 했을 때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여쭤보니까 암만 시어머니가 잘해 줘도 엄마가 안 해준 거에 대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여쭤봤거든요. 시어머니가 정말 잘해 주셨대요. 정말 잘해 주셨대요. 근데 엄마하고의 뭔가 그걸 풀고 싶어 하는 게 있나 봐요, 애고가. 그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저는 이제 문득문득 그게 인제 그 딸이 인제 아기를 놓을 때가 되니까 엄마가 해 주셨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 받았는 거에 대한 것들. 그쵸? 남자들은 뭘 모르죠. 어? 그 고통을 얼마나 그걸 알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죠. 암만 그래도 어제 너무 웃긴 게 저희 사위하고 여기 나을 병원에 가 가지고 뭐 교육을 받으러 가더라고요. 한 3 시간을. 이 중간에 "언제 끝나는 시간 맞아?" 하고 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몰두를 해서 듣나 그래 가지고 일단 시간 맞춰서 이렇게 가 봤더니 나와 인제 끝나고 교육을 받고 나왔는데 배에다가 있잖아 남자 아빠 애기 아빠 예비 아빠한테 배에다 뭘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그 대신 그 이렇게 임산부의 그 느낌을 받으라고 이게 가벼운 거 막 몸이 그냥 막 애가 그냥 발길질을 하면 막 배가 막 뭔가 찢어지는 듯한 뭔가 막 이렇게 느끼면서 "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아기가 다 컸어. 언제 나와든 이제 거기서 인제 자라기만 인제 자라고 불쑥불쑥 자라니까 엄청 더 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거를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그 뭐 여기 올려 놨다고 그거랑 진짜 내 그 피부가 그냥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막 있잖아요. 커져가는 그거랑은 천지 차이인데 그래도 어쨌든 경험을 시키는가 봐요. 대략. 경험을 하면서 뭐 아기 낳는 뭐 그거를 해서 일어나고 뭐 하는 거 동영상을 꺼내 저 동영상을 찍어 놓고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야 네가 진짜 들어가면 힘들 텐데 뭐 그거야 그 순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면서 하는데 그 대신 또 체험하는 거를 또 해 보고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체험이 뭐 대신 그렇게 뭐 얹어 놓는다고 그 피부가 찢어지고 뭔가 이게 늘어나는 그 느낌은 모르잖아요. 그쵸. 서로 다른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어 내가 받았는 거에 대한 그 느낌들은 그냥 주는데 그 또 인제 그 또 받았는 거에 대한 걸 또 전하겠죠. 뭐 딸이니까 또. 예. 그럴 거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내면 상태가 중요하다. 내면에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 그쵸? 내 내면에 있는 상태. 이 모든 것은 단 한마디에 아름다운 말로부터 시작되고 끝을 맺는다.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에고가 내가 죽을까 봐 그냥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하면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엄마를 떨어져 있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뭐예요? 엄마를 용서해야지만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자체의 영혼으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대는 마음 때문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기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의 내 능력을 내 의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식 성장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의식 성장하려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내 두려움을 가지고 움켜쥐고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모든 것들을 막 있죠. 잣대를 대고 하면 내 이 근원에
두려워하는 것들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혼들이다라는 거. 내 스스로. 나도 스스로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신감을 다들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 분노가 엄청 줄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분노는 왜 일어나요? 두려울 때. 두려울 때 일어나는 거. 자존심은 어떻게 왜 내세워요? 두려울 때. 그렇죠? 내가 최고야는 뭐예요? 두려울 때 에고가 나를 내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덧붙이는 글 호호포노포노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 1.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알기란 불가능하다. 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 각성이 되어 있으면 각성이 되어 있는 시간이 많으면 알죠.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왜 질문을 해요? 내가 왜 질문을 해요? 선생님한테. 내가 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뭘까요? 이래요. 내가 한 거를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각성이 돼 있으시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죠? 저는 그냥 아유 내가 조작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뭐 말씀을 드리든 안 드리든 뭐 아실 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작할 생각을 안 하고 차라리 오히려 내가 몰랐으니까 혹시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뭐가 있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무엇일까라는 거를 이제 뭐 여쭤보면 계속 이제 알려주셨었죠. 많은 분들에게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할 때 알려주시는 걸 잘 들어보면 내게 있죠. 내게 있어요. 내 것이 있더라. 그 안에 다 똑같더라. 다 똑같아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 뭐예요? 뭐 제 거지 뭐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그 질문 속에 신년 발표를 하는 속에 그 안에 수업 안에 다 내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게 있더라. 딴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그것도 내 것이더라. 아직 신념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내 거예요. 내게 있더라라는 걸 보면서 아 그래 그래 맞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모두 못 알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각성을 하면 이 공부를 하면 알아가기 시작을 하죠. 내 무의식에서 내가 왜 이런 행동들을 했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것보다 알아야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야죠.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건지,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건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건지. 저는 같은 팀들이 있고 그래서 아 제가 의식 성장을 해야 내 가정에서도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이 팀에서도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내가 바뀌는 게 주변에 바뀌는 일이다. 내가 생각을 움켜쥐고 있는다고 해서 나도 발전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발전할 거를 막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해서 계속 지금은 딴 거 뭐 재맥락하게 죽을까 봐였구나. 결국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두세 번 생각해 보면 아 죽을까 봐. 안 죽는데 다 잘 되는데 뭐 그냥 이제 포기는 아니지만 내려놓는 순간순간 내려놓는 그래 뭐 그래 뭐 안 죽는데 뭐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내가 더 망가지는 거고 그 망가지는 모습 때문에 내가 발전을 해야 주변 사람들이 보고 변화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발전하지 않으면 뭐 왜 쟤 왜 저래? 공부한다더니 왜 저래? 공부하는 게 저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증명해 보일 거예요. 제가 바뀌어서 주변 분들과 제가 하는 일에 이 회사에서도 아 공부하더니 저렇게 달라졌구나라는 그런 거를 저는 듣게 될 겁니다. 제가.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 수업이 무슨 수업인지 저를 보고 몰려올 거고 제 팀들을 보고 같이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고 몰려올 거라는 거를 저는
확신을 했어요. 공부 시작할 때부터. 심상화가 됐거든요. 그때. 순간 저절로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행복을 선택하시는 행복한 일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 다시 뵙고요. 의식 수치는 반드시 외우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